리드 시험 준비 자료들을 쭉 훑어봤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실내 환경 품질 EQ 카테고리를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아, EQ 좋죠. 네, 특히 많은 분들이 숫자도 많고 좀 복잡해서 까다로워하시는 음향 성능, 여기에 딱 집중해 보려고요. 맞아요. 사실 녹색 건물을 하면 보통 에너지 절약 이런 걸 떠올리기 쉬운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시면 그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의 경험을 정말 세심하게 다루는구나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바로 그게 리드가 그냥 착한 건물이 아니라 똑똑한 건물 인증인 이유죠. 특히 시험을 준비하신다면 오늘 딱 두 가지 개념만 확실히 잡고 가셔도 거의 절반은 성공입니다. 두 가지요? 네, 바로 프리레퀴짓, 그러니까 전제 조건하고요. 크레딧입니다. 전제 조건과 크레딧. 아주 간단해요. 프리레퀴짓은 이거 못하면 그냥 탈락인 필수 과제고요. 크레딧은 이거 해내면 점수 더 드림 하는 뭐랄까 보너스 문제 같은 거예요. 탈락이냐 보너스냐 아주 명확한데요? 네, 이 둘을 구분하는 게 음향 성능 파트 공략의 첫 단추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탈락을 면하기 위한 필수 과제, 프리레퀴짓부터 시작해보죠. 이 최소 음향 성능이라는 전제 조건, 말만 들어보면 모든 건물을 다 적용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시끄러운 공장이랑 조용한 도서관이 같은 기준을 따를 순 없을 테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시험에서 수험생들을 함정에 빠뜨리는 첫 번째 포인트죠. 아, 그래요? 이 미니멈 어쿠스틱 퍼포먼스라는 전제 조건은요. 아주 특별한 곳, 오직 학교, 그러니까 스쿨즈 프로젝트에만 적용됩니다. 정말요? 오직 학교에만요? 네. 일반 사무실이나 데이터 센터, 병원 같은 곳은 이 전제 조건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시험 문제에 다음 중 학교 프로젝트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EQ 전제 조건은 이렇게 나오면 바로 이걸 고르셔야 합니다. 아하, 그렇군요. 왜 그렇게 학교를 딱 콕 집어서 의무 규정으로 만들었을까요? 중요한 기업 회의실보다 아이들이 공부하는 교실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걸까요? 리드의 관점에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 특히 어린 학생들일수록 배경소음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어른들은 어느 정도 소음이 있어도 대화 내용을 유추해서 알아듣잖아요. 네, 그렇죠. 대중 맥락으로. 근데 아이들은 소음이 말소리를 가리면 그냥 안 들리는 거예요. 학습 능력에 정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리가 있네요. 그래서 최소한의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서 학교에만 이걸 의무로 떡 모파가 둔 거죠. 아이들의 학습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다. 이런 거군요. 그럼 그 방어선을 넘으려면 학교 건물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들을 만족시켜야 합니까? 크게 세 가지 허들을 넘어야 합니다. 세 가지요. 첫 번째는 HVAC 배경소음, HVAC 백그라운드 노이즈예요. 교실의 냉난방기나 환풍기에서 나는 그 우웅하는 소리 있죠. 네네, 있죠. 그게 학생들 집중력을 갉아먹는 주범이거든요. 이 소음이 40dBA를 넘으면 안 됩니다. 40dBA라면 어느 정도 소음이죠?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조용한 도서관 열람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맞아요. 도서관.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는 들리지만 대화에 방해될 정도는 아닌 수준이죠. 시험에는 이 40이라는 숫자가 그대로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해요. 학교 프리레퀴짓의 HVAC 소음 기준은 40dBA. 알겠습니다. 도서관 수준의 조용함, 40dBA. 두 번째 허드는 뭔가요? 두 번째는 외부 소음, 엑스테리어 노이즈입니다. 학교 바로 옆에 고속도로나 공항이 있다면 아무리 실내를 조용하게 만들어도 소용이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학교가 시끄러운 곳에 지어질 경우를 대비한 규정입니다. 학교 운영 시간 중 가장 시끄러운 시간대의 평균 소음. 이걸 전문 용어로 peak hour LEQ라고 하는데요. 픽 아워 엘리큐요? 네, 이게 60dBA를 넘는 고소음 부지라면 반드시 외부 소음을 차단하기 위한 추가적인 음향 설계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방음벽을 더 높게 세운다거나 창문을 아주 두꺼운 이중창으로 설치한다거나 그런 거겠군요. 정확합니다. 다만 모든 학교가 이걸 증명해야 하는 건 아니고요. 고속도로나 철도 같은 주요 소음원에서 한 800m 이상 충분히 떨어져 있으면 우리 학교는 조용한 곳에 있으니 괜찮습니다 하고 이 요건을 면제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허들이 남았네요. 마지막은 잔향 시간, reverberation time입니다. 잔향 시간. 쉽게 말해 소리가 실내에서 얼마나 오래 울리는지를 측정하는 건데요. 목욕탕에서 말하면 소리가 웅웅 울리는 거랑 비슷하죠.
교실이 너무 울리면 선생님 말씀이 명확하게 들리지 않겠죠. 네, 당연하죠. 이 기준은 공간의 크기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2만 입방피트, 그러니까 약 566 입방미터 미만의 일반적인 교실의 경우엔 두 가지 옵션이 주어져요. 오, 옵션이 있다니? 그럼 프로젝트 상황에 맞게 유리한 걸 선택하면 되겠군요. 첫 번째 옵션은 뭔가요? 옵션 1은 일종의 간편 레시피 같은 겁니다. 복잡한 계산 대신에 우리가 제시하는 이 자재를 이만큼 쓰면 합격시켜줄게 하는 거죠. 어허, 그 내용이 뭐냐면 소리를 흡수하는 흡음 마감재의 총 면적이 조명이나 환기구 같은 걸 제외한 순수한 천장 면적보다 넓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사용하는 흡음재의 성능 지수인 NRC, 노이즈 리덕션 코에피션트가 0.70 이상이어야 합니다. NRC요? 그건 또 뭔가요? 소리를 빨아들이는 능적치 뭐 그런 건가요? 와우, 비유가 완벽한데요. NRC를 소리 스펀지의 흡수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소리 스펀지? NRC가 0에 가까운 콘크리트 벽은 소리를 거의 다 튕겨내고 NRC가 1.0에 가까운 두꺼운 흡음 패널은 소리를 거의 다 빨아들이죠. 그러니까 NRC 0.70은 자신에게 닿는 소리의 70%를 흡수하는 꽤 성능 좋은 소리 스펀지를 쓰라는 의미입니다. 소리 스펀지? 아, 이제 NRC는 절대 안 잊어버릴 것 같네요. 그럼 간편 레시피 말고 두 번째 옵션은 뭐 직접 요리해서 증명하는 방식인가요? 맞습니다. 옵션 2는 엔지니어들을 위한 내공 증명 방식이죠. ANSI 스탠다드 S12.60-2010이라는 미국 음향공학자들의 공식 요리책에 나온 복잡한 계산법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설계하고 계산해보니 기준을 충족합니다. 라고 증명하는 겁니다. 아하, 만약 공간이 2만 입방피트 이상으로 아주 큰 강당 같은 곳이라면 또 다른 기준을 따라야 하지만 시험에서는 주로 작은 공간의 옵션 1, 즉 NRC 0.70을 묻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프리레퀴짓 정리를 해보면 학교 전용이고 허들은 3개. 첫째, HVAC 소음은 도서관 수준인 40dBA 이하. 둘째, 시끄러운 곳에 지을 땐 외부 소음 차단 대책 마련. 셋째, 실내가 울리지 않게 NRC 0.70 이상의 소리 스펀지를 충분히 사용. 완벽합니다. 자, 이제 탈락은 면했으니 보너스 점수를 얻을 수 있는 크레딧으로 넘어가 보죠. 이건 모든 프로젝트가 도전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부터 다룰 어쿠스틱 퍼포먼스 크레딧은 1점에서 2점까지 얻을 수 있는 선택 과목이고요. 신축 건물, 뉴 컨스트럭션, 데이터 센터, 병원, 헬스케어 등 거의 모든 프로젝트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중요하군요. 네, 그래서 프로젝트 유형별로 요구사항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면서 듣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럼 가장 일반적인 신축 건물, 예를 들어 오피스 빌딩 같은 경우부터 한번 살펴보죠. 좋습니다. 신축 데이터 센터, 물류창고, 호텔 같은 프로젝트들은 4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점수를 줍니다. 첫째, HVAC 배경소음. 또 나오네요, HVAC. 네, 그런데 학고처럼 40dBA라고 딱 정해진 게 아니라 2011 ACSRA 핸드북이라는 설비 기술자들의 뭐랄까 바이블에 나온 표를 따릅니다. 아, 공간마다 다른 기준이 있군요. 그렇죠. 공간의 용도, 예를 들어 회의실이냐, 임원실이냐, 개방형 사무실이냐에 따라 요구되는 소음 기준이 다 다른 거죠. 훨씬 더 정교해졌네요. 두 번째는 뭔가요? 둘째는 소리 전달, 사운드 트랜스미션입니다. 이건 쉽게 말해 옆방 소리 안 들리게 하기예요. 아, 방음 성능이군요. 맞습니다. 옆 사무실의 통화 소리 혹은 아파트 옆집의 TV 소리 같은 것들이죠. STCC, Composite Sound Transmission Class라는 지표를 쓰는데 이 숫자가 높을수록 방음이 잘 되는 겁니다. 네네. 예를 들어 일반 사무실 사이의 벽은 STCC 45를 요구하고요. 프라이버시가 더 중요한 공동주택 세대 간의 벽은 STCC 55를 요구합니다. STCC 45와 55, 그 차이가 실제로 어느 정도인가요? STCC 45는 옆방에서 크게 소리치면 무슨 말인지는 몰라도 웅얼거리는 소리는 들리는 정도고요. 아, 네. STCC 55는 옆집에서 웬만큼 시끄러운 파티를 하지 않는 이상 거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수준입니다. 일상적인 스트레스냐, 완벽한 프라이버시냐의 차이죠. 시험에서는 이 숫자 자체를 물어볼 수 있어요. 와, 경험과 연결하니까 숫자가 확 와닿네요.
세 번째는 뭔가요? 세 번째는 아까 나온 잔향 시간, reverberation time입니다. 이것도 공간 용도별로 기준이 달라요. 예를 들어 학교 교실은 0.6초 미만, 개방형 사무실은 0.8초 미만이어야 한다는 식이죠. 개방형 사무실은 왜죠? 소리가 너무 울리면 여러 사람이 동시에 말하는 개방형 사무실에서는 소음이 막 뒤엉켜서 업무 효율이 뚝 떨어지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마지막 네 번째 항목은 좀 의외인데요. 음향 강화 및 마스킹 시스템. 이건 소리를 오히려 더하는 시스템 아닌가요? 조용하게 만드는 게 목표인데 왜 이런 항목이 있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건 소리를 다루는 두 가지 상반된 상황을 모두 고려하는 항목이에요. 상반된 상황이요? 네. 하나는 50명 이상 들어가는 대강당처럼 마이크와 스피커가 꼭 필요한 음향 강화, 사운드 리인포스먼트 시스템의 경우입니다. 이때는 소리가 명확하게 전달되는지를 보는 STI, Speech Transmission Index라는 지표가 0.60 이상이어야 해요. 네. 반면에 개방형 사무실에서 옆자리 동료의 통화 내용이 너무 잘 들리면 곤란하잖아요. 아, 그렇죠. 엄청 신경 쓰이죠. 프라이버시를 위해 일부러 쉬 하는 소리를 작게 틀어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바로 마스킹 시스템입니다. 아, 그게 마스킹 시스템이었군요. 일부러 작은 소음을 만들어서 원치 않는 다른 소리를 덮어버리는 거군요. 와, 역발상이네요. 그렇죠. 하지만 그 마스킹 소음 자체가 또 다른 소음 공해가 되면 안 되니까 그 소음 수준이 48dBA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한계치를 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학교 프로젝트가 이 크레딧을 따르는 기준이 더 까다로워지겠네요. 프리리퀴짓 통과하는 기본이고 보너스 점수를 받으려면 그 이상을 해야 하니까요. 정확합니다. 학교 프로젝트가 이 크레딧에 도전할 경우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HVAC 배경소음 기준입니다. 아, 또 HVAC군요. 네, 프리리퀴딧에서는 40dBA가 기준이었죠. 크레딧을 따르려면 그보다 훨씬 조용한 35dBA 이하를 달성해야 합니다. 35dB예요? 네,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함정 문제예요. 전제 조건은 40, 크레딧은 35. 이 5데시벨의 차이를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5데시벨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소리 에너지로 따지면 거의 2배 가까운 차이잖아요. 40dBA가 도서관이었다면 35dBA는 거의 뭐 한밤중에 침실처럼 고요한 수준이겠네요. 맞습니다. 그 정도의 정숙함이 아이들의 집중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크다고 보는 거죠. 또한 소리 전달 기준도 ANSI S1020.60-2010 표준을 따라야 하고 특히 외부 창호는 최소 STC 35 등급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추가됩니다. 아, 프리리퀴짓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상세한 기준을 요구하는 셈이군요. 그렇죠. 학교나 사무실의 목표는 집중과 생산성이라는 게 잘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 목표가 치유라면 어떨까요? 병원 같은 헬스케어 프로젝트는 소음이 그냥 불편함을 넘어서 환자 회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을 텐데요. 맞습니다. 기준이 완전히 다른 차원일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헬스케어 프로젝트는 완전히 별도의 평가 기준을 따릅니다. 환자의 회복과 프라이버시가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네, 2010 FGI Guidelines for Design and Construction of Healthcare Facilities 라는 미국 병원 건축 설계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최대 2점을 받을 수 있는데 1점짜리 옵션 2개로 나뉩니다. 1점을 주는 첫 번째 옵션은 어떤 내용인가요? 옵션 1은 언어 프라이버시, 스피치 프라이버시, 소음 차단, 사운드 아이솔레이션, 그리고 배경 소음, 백그라운드 노이즈 이 세 가지를 묶어서 봅니다.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바로 스피치 프라이버시예요. 스피치 프라이버시, 언어 프라이버시요. 네. 제가 예전에 컨설팅했던 한 병원이 있었는데 진료실에서 의사가 내리는 진단 내용이 복도 대기석까지 들리는 끔찍한 상황이었어요. 와,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내 병명을 다른 사람이 다 듣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한 게 스피치 프라이버시입니다. 환자와 의사 간의 민감한 대화가 의도치 않게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공간별 소음 차단 성능과 배경 소음 기준을 FGI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 다른 프로젝트에서는 볼 수 없는 오직 헬스케어에만 있는 핵심 요구사항이죠. 스피치 프라이버시 정말 병원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개념이네요. 그럼 나머지 1점을 위한 두 번째 옵션은 뭔가요? 옵션 2는 음향 마감 어쿠스티컬 피니시스와 부지 외부 소음, 사이트 엑스테리어 노이즈를 다룹니다.
복도나 병실의 천장, 벽 마감재가 소리를 잘 흡수해서 공간이 울리지 않도록 FGI 가이드라인의 흡음 기준을 맞춰야 하고요. 네. 또 하나 재미있는 건 프로젝트 부지의 외부 소음 환경을 A, 조용함부터 D, 매우 시끄러움까지 4등급으로 먼저 평가한다는 겁니다. 아, 등급을 매겨요? 네. 그리고 그 등급에 맞춰서 건물 외벽과 창문의 방음 성능, 즉 STC를 설계해야 해요. 예를 들어 D등급인 도심 한복판에 병원을 짓는다면 그만큼 외부 소음을 막기 위해 외벽과 창문에 훨씬 더 많은 투자를 해야 1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오늘 음향 성능에 대해 정말 깊고 재미있게 파고들었네요. 프리레퀴짓에서 시작해서 신축, 학교, 그리고 헬스케어까지 각 공간이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음향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하며 들으니까 차이점이 명확하게 그려집니다. 네, 그렇죠. 시험을 앞둔 분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절대 잊지 마라 하는 핵심 포인트를 짚어주시겠어요? 물론입니다.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 이 세 문장만 머릿속에 딱 넣고 가세요. 네, 좋습니다. HVAC 소음 기준은 40dBA다. 40dBA? 둘째, 어쿠스틱 퍼포먼스는 보너스 점수인 크레딧이고 모든 프로젝트에 적용된다. 특히 학교가 이 점수를 따려면 HVAC 소음 기준이 35dBA로 훨씬 엄격해진다. 35dBA. 셋째, 헬스케어 프로젝트는 FGI 가이드라인즈라는 자신들만의 룰북을 따르며 환자의 존엄성과 직결되는 스피치 프라이버시라는 독특한 개념이 가장 중요하다. 와, 정말 완벽한 요약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40dBA, STC 55 같은 숫자들을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그 숫자 뒤에 있는 시끄러운 교실의 학생, 옆집 소음에 고통받는 입주민,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하는 환자들을 떠올리면서 공부하면 훨씬 더 기억에 잘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볼 질문을 던져봅니다. 시험을 넘어서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이 기준들이 단지 숫자를 맞추는 것을 넘어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공간의 질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소음이 완벽하게 제어된 교실에서 공부하는 아이의 잠재력은 얼마나 더 발현될 수 있을까요? 혹은 불필요한 소음 스트레스가 제거된 병실에서 환자의 회복 속도는 얼마나 더 빨라질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이 복잡한 기준들을 배우는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그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일 겁니다.